네, 저는 도시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중앙대학교 진장익입니다. 일단 도시정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선 후보별 정책 공약, 그리고 정책의 평가 및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관련 이슈를 좀 살펴보면 최근 부동산 상황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선 후보들도 이런 주택 가격, 특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 발생한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뭐 다른 기타 요인들, 즉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은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시장, 특히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외곽에 대한 공급이 아니라 도심 내에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그리고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공급의 속도는, 그리고 어떤 가격이고, 그 질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좀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디테일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조금 방향은 얘기하고 있지만 좀 빈약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정책의 방향성이 과연 맞는가, 국토를 아우르는 이런 부동산 정책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구분하는 정책인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인가, 그리고 만약에 임기 내에 이 공약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정권이 이 공약을 이어받을 만한 굉장히 유용한 정책인가, 그리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정책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결이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민간 주도로 도시정비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은,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과 굉장히 유사하고, 특히 이제 공공주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속도 있게 진행시킬 수 있을지는 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건 공공주도형 정책을 통해서 주거사다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공공주도,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에 살았을 때 임대주택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가 민간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속도 있게 정비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 특징적인 것은 이제 수도권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공급을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방향은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안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역세권 복합부지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총 5년 내에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4만 호입니다. 과연 이 연간 4만 호를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을지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제 활발해지면 이제 과도한 이익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사업 안에서.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주택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하기 힘든데 과연 그 주택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여지는 것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보시면 이제 수도권, 서울 특히 25개 지자체를 총 토지 가격을 이제 집계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뒤에 이제 세 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입니다. 이제 이게 지난 30년간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토지 가치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이 그래프가 만약에 강남 중심으로 더 만약에 커지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대선 후보로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노선이 이제 지금 계획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확정 노선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저 D 노선을 Y자 형태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수도권 광역 GTX가 이제 뚫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굉장히 복잡한 도심에 살 필요가 없이 외곽에 살아도 충분히 도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토지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서울의 중심성은 훨씬 더 강화됩니다. 특히 삼성역은 GTX 3개 노선이 중복되는 그런 중심이고 그 삼성역은 결국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멀리 살지만 결국은 강남으로 더 오려고 하고 강남에는 더 많은 인프라가 공급되고 더 많은 추가적인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그래프가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해갈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이런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이론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지역을 차지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지역은 이제 토지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나 다 저 토지 가치가 높은 곳이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곳을 입지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곳이 강남이면 특히 강남에 주택이 굉장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다 강남에 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중심성은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나타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려는 뭐 아직은 없고 일단은 공급 위주의 정책만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와 이제 제언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방향성을 보면 일단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GTX에 대한 확충, 그다음에 경부선 지하화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강남 집중, 수도권 집중의 현상을 초래할 거고 이러한 방향이 이제 지속되면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의 방향과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또한 과연 이 제시하고 있는 물량이 실현 가능한가? 이것도 일단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가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지만 주민협의나 사업자 선정 그리고 이주 대책 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과연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중심의 공간 구조가 분명히 이제 뚜렷해질 텐데 더욱더 과연 이러한 방향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개발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이렇게 자산 가치의 이제 차이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는 어떻게 대선 후보자로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적인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초과이익 환수의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현재 이제 대장동 사업과 같이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이 과도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GTX 경부선 지하화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발생하면 그 수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그 토지 소유자들의 혜택을 과연 형평성 있게 우리가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로 인한 부실시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특히 이제 선분양 제도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많이 발생할 텐데 과연 선분양 제도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이런 부실시공의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따로 고민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상충되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면 과연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재생 사업을 원할지 아니면 재개발을 원할지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